지금이 2020년 몇 월이죠? 7월이죠. 그치? 2020년 7월하고 8월. 자, 이때가 한 6주 정도 나올 거야. 7월하고 8월 정도가. 그쵸? 6주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9월하고 10월, 11월하고 12월, 요거면 올해가 끝나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1월하고 2월, 3월하고 4월, 4월하고 6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국가직이 있을 거고, 이때 지방직이 있겠죠.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서 뭐 소방직이나 경찰직이나 사복직이나 교행직이나 또 중간에 끼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뭐 발표된다면은 뭐 추가 모집이 하반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변수로 놔둡시다. 오케이? 하반기 가면 내년도 채용 공고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길lon거로 보면은 국가직하고 지방직을 준비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자, 개월수로는 12개월인데 차태고 포태고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6주 정도는 뭐를 할 거냐면요. 뭐를 할 거냐면은 그냥 가장 공무원 준비를, 국어 준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쌤이 책에서 발췌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과정만 할 거야.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9월, 10월, 11월, 12일 날에 자, 이제 이게 9월, 10월, 11월, 12일 이제 책이 뭐 7월 말이면 나오겠죠. 요 책을 가지고 자, 완전히 이론 학습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론 과정을.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중에서도 아주 뼈대만 세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론 과정을 완성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좀 늦으니까 1, 2월 달에는 뭐 하냐면, 자, 기출하고 단원별 마무리를 할까요? 단원 마무리. 자, 내년도 1월, 2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중심으로 가냐면, 여기는 이론 중심이고요. 중심이. 여기는 뭐가 중심이 돼?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문제풀이가. 그래서 기출문제하고요. 단원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뭐를 하겠어?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풀이를 이제 할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 오케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자, 4월하고 6월이면 뭘까? 또 지방직 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보는 건데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렇게 패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다시 한번 이론 마무리, 이론 핵심을 한번 하면서요. 이론 핵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 4월부터서 6월까지 마치면 지방직 시험이 가겠죠. 말은 6월인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11일 날 봤으니까 6월 11일 날 보면은 뭐 6월 3일까지만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6월까지는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6주가 나오기도 하고 9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날짜에 맞춰서 해나갈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뭐 쌤이 코로나를 또 다시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 8월로.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단 내길로 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어 공부. 자, 공무원 공부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근데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어 합격자, 국어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어,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공무원 자격하고 시험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데, 아무튼 시험은 요거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를 봐요. 근데 국어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도 외워야 되고 영어도 외워야 되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역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접근 방법이. 수능은 뭐냐면 제목부터서가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야. 일단 형식은. 물론 뭐 공부 방법은 그렇지는 않는데, 뭐 창의적 교육 해가지고 모토는 그건데 사실은 또 그거 앉아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맨날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수학 능력을 재는 시험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국어,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크게, 자, 쌤 기준으로 따지면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세 파트로. 오케이? 세 파트로. 그래서 교재도 세 권으로 나올 거야, 다음 주에. 교재도 세 권 나오는데, 1권의 제목이 뭐라고, 자, 쌤이 붙여놨냐면,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요걸 1권으로 잡아놨고요. 1권으로 잡아놨고, 2권이 독해입니다. 독해. 자, 이 독해는 뭐가 나와? 자, 문학 독해와 비문학 독해로 이루어져요. 문학 독해와 비문학 독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어휘 파트, 이렇게 쌤이 자, 세 가지로 쪼개놨어요. 권1, 권2, 권3 해가지고 요게 410페이지인가 되고, 요게 한 420페이지인가 되고, 요게 한 200몇 페이지인가 될까요? 합치면 1000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대부분 책들이 뭐 그 정도 볼륨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국어 생활은 또 뭐죠? 파트를 두 개로 쪼개놨어요. 국어 생활 안에. 자, 파트 1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문법 파트가 나와요. 문법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어문 규정 파트가 나옵니다. 어문 규정 파트가 나오고, 자, 독해 파트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 문학과, 자, 뭐죠? 비문학, 이렇게 쪼개지고요. 자, 그래서 문학을 셈이 이제 요 책 가면은 챕터를 또 세 개로 나눠놨어요. 현대문학, 고전문문, 고전산문, 비문학 이렇게 가지고 여기 문학을 세 개 파트로 쪼개놓고 비문학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휘 파트를 또 두 개나 나눠놨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한자 어휘 능력 요걸 하나 넣어놨고요. 한자 어휘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가 있어? 기타 어휘 능력, 기타 고유어를 할지 관용어를 할지 생활어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로는 권 3이고요. 권 3이고 세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는 6개로 쪼개놨어요. 파트는 6개로. 오케이? 파트는 6개로 쪼개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자, 합격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영진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어? 문법. 상훈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독해. 우재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어? 독해.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내년 합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한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자. 한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한자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처음에 책을 쫙 봤잖아요? 처음에 책을 봐보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1권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근데 이때쯤 오잖아요? 그럼 점수가 80점에서 안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딱 시험을 보잖아. 경은이 그지 공부 처음이죠. 지금 시험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시험 봤어. 봤어. 몇 점 나왔어? 75. 그렇지. 75? 그러면 공부 얼마 안 했는데 75점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140점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막 70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국어 시험을 보더라도 50점은 나오더라고요. 45점, 50점 정도는. 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거 찍으면 좀 맞잖아. 왜냐면 사지선다니까. 그냥 1, 2, 3, 1, 2, 3, 1, 2, 3 찍어도 통계적으로 따지면 확률적으로는 25점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거기다 좀 아는 거, 뭐, 독해 같은 경우 한 8문제, 9문제 나오면, 독해는 우리말로 돼 있는 우리 글이니까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은 수능 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규동량으로 좀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좀 맞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은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만만해요. 왜? 낯익음 때문에. 왜? 수능을 공부했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낯익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낯설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공부를 시작하면 7만 주구장창 공부해요. 7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그 다음에 2권, 3권은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아는 작품도 나오고 비문학인데 뭘 공부해. 그냥 읽으면 되지. 읽고 주제 찾으라는 건데 일치 문제인데 이거 다 봤는데 그 다음에 한자는 엄두가 안 나요. 한자를 안 하는 이유는 엄두가 이제 해갖고 되겠어?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절대 85점 이상이 안 나옵니다. 한자를 안 하면 85점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원이가 75점 맞았으니까 1년 셈하고서 열심히 하면 내가 95점 정도, 90점 정도 가겠다. 이거 극복 못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1년 열심히 해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난이도를 상상도 내고 상도 내고 중도 내고 하도 내고 하하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하도 내면은 뭐야? 그냥 우리나라 말을 읽기만 하면, 그치? 읽기만 하면 세터민이거나, 그치? 다문화 가족 아이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쉽게만 하면.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상상 문제야.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는 1년을 해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라고 뭐 문제마다 모든 걸 다 100점을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1년을 해도 어렵다고 치면은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포기하거나 극복하거나. 포기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은 또 있어요. 소방직이나 경찰직이나 몸 써서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한자가 안 나와요. 한자가 나오면 하나 정도 나오는데 사자성어 정도 하나 나와요. 근데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한자를 읽거나 쓰는 문제도 나오잖아.
읽는 거, 쓰는 거, 사자성어 3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는 맞고 2개는 틀린다? 그럼 무조건 최고 점수가 90점이잖아요. 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85점 이상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직을 가거나, 뭐 소방직을 가거나, 사법직을 가거나 그러면 조금 줄어듭니다. 뭐가? 한자가. 아, 근데 소방직은 내년이 끝이다. 국어가 빠져요. 이제 내년까지만 보고. 그치? 그거 도망가기도 좀 어렵네.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극복하지 않으면 힘들다.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자, 한번 봐봅시다. 요 어휘 파트 중에서 기타 어휘는 나중에 자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쪽은 고유어 이쪽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는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올해 해야 돼요. 올해. 내년에 학교 갈 친구들은 내년에 해야지. 지금 요게 바쁘니까 자 요거 안 바빠요. 요거는 그냥 계속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주구장창 이거는 수업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요거는 수업으로 늘릴 수 있어. 1권하고 2권은. 그래서 수업은 1권, 2권을 하는 거야. 3권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책을 주는 거야. 교재를.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셔야 돼. 그래서 밀어놓지 말고요. 항상 공부를 하면 국어 공부 시간을 딱 잡아놓잖아요. 3권부터 하세요. 무조건. 한자부터 하세요. 한자부터. 오케이? 그래서 한자부터 하는데 쌤 책에도 이 한자에 챕터를 6개인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기초 한자를 제일 앞부분에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챕터 1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 한자 900자가 나와요. 기본 한자 900자. 그 900자가 뭐냐면 고교 한자 900개예요. 고등학교 한자 900개. 고등학교 한자 900개. 그러면 900개 중에 뭐 어떤 학생은 뭐 100개를 알 거고, 어떤 학생은 뭐 2개를 알 거고, 어떤 학생은 400개를 알 거고, 걔는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에스더 몇 개나 알 것 같아? 이름도 에스더잖아. 그치? 그니까 네 이름에도 한자가 없으니까, 아, 이씨는 알겠다. 이씨인가 에스더? 어? 하? 아, 하는 알겠네. 그치? 그거 말고 뭐 899개를 모를 수도 있잖아. 요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 요 900개를. 요 900개를. 그치? 요 900개를 올해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써놓으면 외워져? 안 외우지? 또 까먹죠? 그럼 돌아와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벌 받는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한자 시간에 공부 안 했잖아요. 학교에 한문이랑 교과 과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공부했어, 안 했어? 조금? 왜 조금 했어? 많이 안 하고. 중국어 하느라고 조금 했어. 중국어 하니까 그래도 조금 했네. 일본어나 중국어는 조금 하겠지. 그쵸? 근데 왜 한문을 안 하냐면, 한문이라는 걸 안 하냐면은, 내신에 반영 안 되잖아요. 내신에 반영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성어 나오고, 동음이자 나오고, 이자동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모양이 비슷한 글자 나오고, 그건 나중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고, 여기서부터 하세요.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면 선생님한테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중학 한자 900개를 또 있어요. 중학생들이 보는 한자 900개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메일로 싸드리거나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업로드 시켜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보세요. 물론 중복된 거 있어요. 중학 한자하고 고등학교 때 중복된 거 있으니까 교재라 선생님이 고등 한자를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현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한자 공부는 그냥 올해 이것만 하세요. 열심히. 내가 뭐 1000자든 1200자든 한자를 읽고 쓰는 연습. 쌤이 나중에 공무원이 여러분이 돼가지고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거 같아. 공무원이 돼가지고 민원인한테 맞춤법이 틀리셨네요. 다시 써오세요. 뭔 의미가 있어. 그치? 한자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한자는 도움이 되죠. 요거는 2001년에 2000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자성어하고. 왜 올해 하라 그러냐면은 내년에는 이게 급해가지고요.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낮아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그 한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조급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꼭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공부하는데 올해 목표가 뭐다? 한자 1800개를 내가 쓸 줄 아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2000년은. 그럼 이제 2000년에는 쌤이랑 뭐 하냐면 쌤이랑 수업을 이거를 할 거야. 쌤이랑. 이거는 계속 따라오면서 예습도 하지 마십시오. 예습도 필요 없고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예습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모르잖아. 그렇죠?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복습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습만. 그래서 자,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자, 문법은 자,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문 규정은 암기해서 적용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는 암기 패턴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물론 100% 암기고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문법을 이해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표준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표준어구나 해가지고 이걸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제풀이까지 가겠지. 근데 이거는 이해가 선행돼야 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법 파트가. 오케이, 처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이거는 암기하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수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수업만 따라오고 수업 시간에 듣고 자기 복습 조금 하시고 요거는 혼자 계속 하시고 오케이? 혼자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하고 비문학 요게 있는데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질보다는 양으로 접근하세요. 질보다는 양으로. 그러니까 거기 수능할 때는 양보다는 질이라 그러거든요. 수능할 때는. 왜냐면 하나의 작품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야.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알아주면 좋아요. 많은 양을. 그래서 거기서 많은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학교 다닐 때 자 문학 배운 적이 있죠. 2학년 때 문학 교과서로. 그치? 문학 우지는 안 배웠나? 그래서 문학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중에 몇 종이 나와 있냐면 16종이 나와 있어요. 16종. 그러니까 16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참고서, 뭐 금성도 나오고, 뭐 디딤돌도 나오고, 해냄도 나오고 해가지고 16군데에서 문학 교과서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에 나온 작품에서 안 벗어납니다. 공무원 시험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학 교과서를 쓰면 16개를 다 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수능 학습서를 사면은요. 수능 학습서를 사가지고 자습서나 학습서를 사면은 고교 문학 16종이 전부 다 조금 묶여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수능 교재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깊이 말고요. 쉽게 말해서 문학이니까 작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개념하고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쭉쭉쭉쭉 보고 가시면 좋아요. 소설이면은 누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뭐고요. 그 다음에 중심적인 자 내용이니까 사건이겠지. 사건과 관련 어떤 인물이어서 어떤 사건을 그려내는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용 묻는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Why? 공무원 시험은 수능 시험은 우리 몇 페이지지 국어가? 16쪽이잖아요. 16쪽. 16페이지인데 공무원 시험은 몇 쪽이죠? 4쪽이잖아. 4쪽. 물론 시간도 줄지만 4쪽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길게 못 냅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는 조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설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양, 나 이 작품 들어봤는데, 나 이 작품 읽어봤는데, 서머리 읽어봤는데, 그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준비해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 비문학 부분이 자 제일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비문학 부분을 제일 공부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돼 있잖아요. 그치? 파트를 6개로 쪼개면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어디죠?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작으면 6개, 많으면 9개. 오케이? 시가 자 작으면 1개, 많으면 3개. 그래서 보통 2개, 8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2개, 8개, 3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2개 합쳐가지고 한 6개나 7개. 그 다음에 이쪽이 합쳐가지고 3개나 4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35%, 50%, 15% 이런 정도로 보거든요. 예전에는 4대 4대 2 됐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비문학 독해가. 오케이?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여러분들이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비문학이 이제 예를 들어 8개 나오잖아요. 8개 나오면 지금 풀어도 맞을 수 있는 게 5개는 맞을 거야, 아마. 지금이라는 건 뭐 아직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맞을 거야. 근데 나머지 3개가, 2개나 3개가 좀 어려운 지문, 헷갈리는 지문들이 나와요. 항상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 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비문학 노트를 써보세요 라고 말해요. 노트를 써보세요. 오케이? 노트를 써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비문학 노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냐면 이것도 자, 대학 노트가 있잖아요. 가운데 스프링이 똘똘똘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그치? 스프링이 있는 대학 노트를 하나 사시면 자, 이쪽에다가 비문학 지문을 하나 그냥 그대로 뭐죠? 오려가지고 붙여 놓으세요. 여기서 비문학 지문 어디서 선생님 따옵니까? 어디서 따와? 수능 교재에서 따오시기 바랍니다. 수능 교재에서. 뭐 수능 완성, 뭐 수능 특강, 뭐 수능 엔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올해 책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알라딘이나 중고서적 가가지고요. 한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하나 사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 교재 가지고요. 자, 요 지문을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지문 하나 그냥 쭉 오려 붙여요. 그래서 왼쪽에다 딱 붙여 놓고요. 그럼 수능 지문은 우리 거기 공무원 지문보다 한 2배 정도 분량입니다. 그치? 최소 2배 정도 분량이나 보통 보면은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5개나 한 7개 문단 정도로 이루어져요. 공무원 시험은 보통 2문단이나 3문단으로 이루어지고 수능 시험은 한 5개 문단이나 많으면 6, 7개까지 갑니다. 문단을 딱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편에다가 이제 내가 쓰는 겁니다. 가나다라마 있겠죠. 그러면 가나다라마를 각각 뭐를 쓰냐면 핵심어와 소주제문, 핵심어와 소주제문, 핵심어와 소주제문. 이거를 5개 문단이면 5번 쓰는 겁니다. 5개 문단이면 5번을 쓰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보세요. 처음에. 틀려도 됩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다, 핵심어, 소주제문, 혹시뭐, 소주제문 해가지고 5개면 5번, 7개면 7번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써야 되겠어? 이글 전체의 주제를 내가 써보는 겁니다. 이글 전체의 주제를 써보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 글 전체를 뭐 해야 되냐면 요약문을 써보세요. 요약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글을 내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요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 작업이 꽤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과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을 보잖아요. 인문 논술. 그치? 이과는 수리 논술 이걸 보고 인문 논술 보는데 인문 논술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약 1600자 정도의 글을 주면서 400자 내로 요약하시오. 이게 1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필자의 의견을 비판하시오.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야. 이거 가장 기본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 글을 내가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십시오. 이 과정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책 요 교재 제일 뒤로 넘어가면 해설지 있잖아요. 그치? EBS 보통 교재는 이 해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각 문단에 주제가 나오고 요약문이 나올 거야. 주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그것과 내 거를 비교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전혀 엉뚱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걸 계속해서 틀려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답이 있다라고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교재 보면 문제 있잖아요.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문제는 안 풀고 그냥 읽고 이해했느냐.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자 스스로 이제 자문해 보면 돼. 내가 이 글을 이해했느냐. 그럼 답이 나와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이해하려면 뭐야?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설명해 줘야 돼. 상원이가 물어봐. 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 연습을 비문학 노트는 하십시오. 이거 하나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요 수능은 보통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렇게 6개 지문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과학, 기술 지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과학, 기술 지문은 거의 안 나오니까 주로 인문, 사회 지문 중심으로. 인문, 사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심심하면 예술적으로 궁금해 그러면 인문, 사회, 예술, 언어 정도까지는 공무원 시험에 언급이 되니까 요것만 쭉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 우재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네 지금 판단으로.
1시간은 걸릴 거야.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처음에 딱 하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짧아져요. 20분에서 40분으로. 그치? 뭐 10분 이내로 들어오지는 못할 거야. 왜냐면 요약문을 적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릴 거야. 이거를 매일 하나 하기는 좀 힘들 거야. 여러분들 예전에 거기 혹시 학교 다닐 때 비문학 공부할 때 1일 3제 해가지고 매일 뭐 하루에 3지문 푸는 거 있었죠. 그런 교재 있었죠. 많이 팔렸는데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읽고 있잖아.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맞고 들고 해설지 보고 이거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상태 자기 확인만 하는, 내가 이 정도 독해 능력밖에 없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거지 그거 실력 안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 지문이 되더라도 요거는 정확하게 내가 글을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자 요것도 내년에 가면 못 하겠죠. 그치? 내년에 뭐 이거 하고 앉아 있겠어? 일주일에 3개에서 2개만 하십시오. 일주일에 3편이나 2편만. 일주일에서 하나 인문 하나 사회 하나 예술 하나 이렇게 3편을 하거나, 아 나 그것도 못 하겠어. 인문 하나 사회 하나. 오케이? 그것도 못 하겠어. 그럼 안 해야지 뭐. 그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내가 내년도 4월 달에 학교 가기 위해서, 요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그냥 진행해 나갈까? 요건 내 몫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짧게 2000년에는 뭐를 하냐면, 2000년에는, 자, 1번, 한자 하십시오. 한자. 나중에 내년에 후회하지 말고, 꼭 제 말 듣고 한자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아. 왜 한자를 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문학 노트 하십시오. 비문학 노트. 그럼 한 달에 8개 하는 거야. 한 달에 8개.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2개면 8개 하는 거야. 그러면 7, 8, 9, 10, 11, 12. 그치? 6, 8에 48. 한 50지문 하는 거야. 50지문. 내가 올해 50지문 하겠다. 이거. 됐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죠? 문학 읽기만 하십시오. 문학 읽기만.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중에서 이제 뭐가 어려워? 고전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하죠. 그치?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사시냐면요. 시중에 나가면은요. 고전 문학 본문이 나오고 밑에 깨알같이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그 다음에 현대문학 역시 요약 정리만 하십시오. 요거 3가지만 여러분들이 2000년에 올해지, 올해 공부 시작할 때 2000년에 요거를 딱 계획을 세워서 대신 이거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1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매일. 그래서 계속해서 손으로 또는 PDF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태블릿 같은 데 들고 다니면서라도 그 위에서 손으로 써보고 해가지고 한자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노트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날짜 일주일에 2개만 하십시오. 나는 3개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맥시멈 하는 건 상관없겠지.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 내가 화요일하고 일요일 날 하나씩 하겠다 그랬지. 정해서 2개만 하시고요. 문학은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요.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조금씩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부분이잖아요. 주로. 요 부분은 저랑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는 수업 앤드 예습도 아니고 복습. 이것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툴로 내가 올 1년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짧게는 반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7월 달에 뭐 하겠다. 한자 책에서 이제 매일 몇 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비문학 노트는 뭐뭐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필요하면은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도 좀 사야 되겠죠. 꼭 책은 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꼭 책은 보고 돈이 아깝다 그러면 S24나 거기서 시키거나 아마존에서 시키거나. 근데 꼭 책은 먼저 서점에 가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 입문서랄지 수능 국어 거기 코너 가가지고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서 선생님이랑 뭐를 하겠다. 여기까지만 쓰라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를
안 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저랑 거기 뭐를 하겠다. 네, 조금씩 이제 웜업으로 자,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갑시다.